자, 저 DB 한번 싹 날리고 그 다음에 요 배치에 대해서 일단 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정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산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데이터 생성, 그 다음에 실제 정산. 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데이터 생성을 하려면은 기존의 멤버라던가 오더 아이템 이런 거를 다 조합해서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얘네들은 뭐예요? 실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정산 데이터 생성할 때 몇만 건을 한 번에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얘네들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치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단계를 좀 나눠서 토큰을 끊어가지고 뭐 한 번에 100건이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게다가 그거를 뭐 새벽에 하면 더 좋고, 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만들 땐 여러분 배치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 정산 처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배치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 정산 처리는 뭐예요? 만들어진 테이블 뭐죠? 요거 리베이트 오더 아이템, 요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 리베이트 오더 아이템은 어때요? 실제 서비스에 쓰는 게 아니라 내부적 관리자가 내부적으로 통계를 볼 때라던가 정산을 할 때 그때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치를 해도 되지만 약간 안심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요 테이블에 락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쵸?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도 나와 있지만 정산 데이터 생성하는 거를 제가 관리자를 통해서도 아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배치를 통해서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당연히 잡을 넣어야겠죠. 잡을 넣고, 네, 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거야 뭐 옛날에 했던 거니까 전 한 번에 100건씩 요걸 통해서, 네, 아이템 리더, 자, 됐어요. 실제로 여기서 쓰는 거는 여기서 쓰는 거는 뭐냐면은 얘예요, 얘. 여기서 이제 오더 아이템 리더, 그러니까 객체에서 요 메소드 쓴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배치해서 쓸 때는 항상 얘가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안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지우면 안 됩니다. 자, 아이템 리더 요것도 뭔지 아시죠? 네. 만약에 여러분한테 2022년 10월 이런 게 딱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다섯 개인가요? 이거랑 또 뭐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네, 그거를 이제 비트윈으로 해서 두 개 넘겨가지고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네, 여기서 한 거죠. 잘 보세요. 자, 정산 데이터를 만들기 전에 혹시나 정산 데이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산 데이터가 어, 널이다. 여기 널이면 뭐예요? 그냥 바로 하면 돼요. 근데 널이 아니다. 그러면은 지우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지우기 전에 혹시나 그게 정산 처리까지 완료된 건이다? 그러면 걔는 스킵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쉬워요. 근데 얘를 어떻게 실행을 시키냐, 그게 문제잖아요. 자, 잡콘픽이란 걸 만드시면 돼요. 네, 잡콘픽은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다가 여러분 잡 런처라는 것과 잡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잡을 수동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배치를 할 때 어떻게 했죠? 스프링 배치 수업할 때 그냥 실행하면은 바로 됐잖아요. 그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 YML에서 여러분이 이걸 안 껐기 때문입니다. 배치잡 이너블드 false를 안 껐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true기 때문에 배치가 아예 자동으로 실행되는데 얘를 안 하면 여러분이 수동으로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요거까지 해서 여러분이 수동으로 실행시켰다? 그럼 되게 잘하신 겁니다. 요거를 하실 때 아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스케줄도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스케줄 했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실무에서 필요한 능력이 이런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잡 런처라는 건 뭐냐면은 잡을 수동으로 실행시킬 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잡을 일단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케줄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케줄은 잡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뭐냐면은 30초마다 한 번씩 절대 아닙니다. 이게 초, 분, 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매 분에 30초가 될 때, 절대 30초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다? 1분에 한 번씩 실행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매 분마다 자 28초, 29초, 30초가 될 때마다 얘가 한 번씩 실행이 된다. 별도의 스레드에서 얘가 실행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DB를 한번 날리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날려주고, 자, 저 다 날렸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이 지금이 몇 시냐? 네이버 시계를 볼까요? 보이시나요? 됐죠? 방금 30초가 지났을 거예요. 제 핸드폰 시계로 보니까 30초. 이게 뭐냐면은 방금 9시 51분 30초가 돼서 이 메서드가 한번 실행된 겁니다. 여러분, 요걸 쓰려면 뭘 하면 돼요? 요걸 쓰려면 그냥 얘만 딱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게 끝이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지금이 뭐죠? 지금이 11월 4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카드 취소가 2주일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10월 정산을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정산 데이터 생성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섣부르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0월 정산은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도 다 나와 있었죠? 이거는 10월 16일 날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 11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며칠 정산을 해야 돼요? 9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얘는 뭘 하냐면은 잘 보세요. 현재 날짜를 뽑아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날짜에서 14일 전 날짜를 뽑아와요. 그걸 뽑아오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세요. 자, 만약에 16일이라 해볼게요. 오늘이 16일입니다. 그러면은 16일에서 14일을 빼요. 그럼 어떻게 나오죠? 14일을 빼면은 4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저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재 날짜에서 14일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달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달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달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그쵸, 중순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현재 날짜가 그러니까 현재 시간을 구해서 현재 날짜가 15일 이상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이 더 생각하기에 더 좋은 알고리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현재 10월 걸 정산해야 되는지 9월 걸 정산해야 되는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통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고요. 자, 이건 제가 그냥 별로 딱히 깊게 생각 안 하고 만든 메서드라서 로직 최적화가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꼭 저랑 똑같이 안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나와야 돼요. 현재가 16일이다? 그러면은 전달 거 정산해야 된다. 현재가 4일이다. 아직 월 초다. 월 초면은 전전달 거 정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케줄들의 정sab은 사실 요거죠. 요거. 이렇게 하면은 매 초가 아니라 매 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 초 매 분이 아니라 4. 이건 뭐냐면은 매일 새벽 4시란 뜻이에요. 매일 새벽 4시에 이게 한 번씩 실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 달마다 실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배치라는 거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치를 다음에 다시 실행했을 땐 뭐예요? 성공할 수도 있죠. 이게 배치가 실패를 허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사실 이걸 이렇게 짤 수도 있겠죠. 매달 16일 4시에 실행해. 이렇게. 보통 왜냐면 4시가 트래픽이 가장 적을 때라서 실행해. 이렇게 짜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매일 4시에 실행해.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면 어차피 배치 특성상 잘 보세요. 자, 현재가 이제 10월, 11월 4일입니다. 근데 드디어 뭐 11월 15일이 됐다 해볼게요. 15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뭘 정산해야 된다고 나와요? 10월 정산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그 매개 변수가 여러분 그 잡 아규먼트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파라미터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해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잡은 지금 두 번째 실행이 됐네요. 네. 파라미터. 자, 제가 지금 요거를 바꿔서 실행이 된 거지 파라미터가 똑같으면 아예 스킵이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배울 때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서 그냥 네, 매번 실행하게 한 거예요. 매일. 다시 한번. 달에 한 번만 딱 실행되게 되면은 만약에 정말 운이 나쁘게 요날 어때요? 요날 시스템 장애가 생겨서 실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처럼 매일 실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중복 실행되지 않냐? 어차피 만약에 그런 거죠. 15일날 실패를 하면 어떻게 돼요? 16일날 또 10월에 대한 정산 데이터 생성 시도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요날 실패를 했어요. 근데 요날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17일이 됩니다. 17일 4시에도 이게 돌겠죠? 그때도 이제 10월에 대해서 정산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때는 정산 처리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때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12월 15일이 되면은 뭐예요? 매개 변수가 11월로 돼서 이거는 뭐예요? 기존과 다른 매개 변수죠? 이게는 되겠죠. 그날 뭐 이제 시스템 상황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짠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튼 잡을 수동으로 실행시키는 거는 이렇게 실행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실제 코드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테스트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겠죠. 이렇게 아무튼 배치 잡은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